네, 이제 시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장 전문가 두 분 나와 있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앞서 전 프로그램 진행하는 정철진 앵커가 들어오면서 오늘 별로 할 거 없을 거야라고 했는데 할 게 별로 없네요. 네. 자,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방산주의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분이 좀 주제를 가져오셨는지 혹시? 글쎄요, 뭐 방산주가 오늘 보면 뭐 이렇게 뭐 강하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솔직히 말해서 오늘 뭐 할 거 별로 없을 거다. 네. 근데 생각외로 시장 자체는 뭐 그런 대로 좀 단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하고 지금 거의 뭐 좀 디커플링이라고 봐야죠. 미국이 뭐 폭등을 하고 올라도 우리 그렇게 움직임이 없고 뭐 미국이 빠질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움직임이 지금 뭐 트럼프 입만 따라가는데 인제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면 이제 트럼프의 관세, 뭐 무역 전쟁 뭐 이런 거에서 지금 상당히 뭐 후퇴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왜냐하면 뭐 내 국내 문제가 좀 미국도 크게 대두되니까. 그래서 그런 네. 쪽에서 보니까 뭐 엄청 뭐 관세했다가 다시 말한다면은 다시 인제 원위치 돼 가는 그런 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정도 뭐 좀 뭐 관세를 막고 무역에서 좀 약간 손해를 보고 할 것이다라고 인제 각국이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되고 나서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그냥 관세를 때리니까 네. 상당히 시장은 상당히 죽었다가 인제 다시 인제 그 정도 관세는 인제 견딜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인제 다시 오게 보니까 시장이 거의 인제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닥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안정권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시장은 좀 안심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좋았다가 이제 전체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또 이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도 거의 뭐 마무리는 아니지만 이제 마무리 단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니까 이제 다시 우리 쪽에 좋은 쪽으로 얘기가 이게 수출 관련한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근에 롯템, 현대로템하고 이제 LIG 넥슨하고 이제 뭐 약간 좀 싸움이 붙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당장 문제가 아니라 작년 말부터 시작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에 이라크에 수출을 하는데 이라크가 재정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3조 거의 7천억 원인가 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의 문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그 미사일 발사 그 천궁 2죠. 미국 한국산 패트리어트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게 지금 뭐 LIG 넥스원에서 현대로템에서 하는데 LIG 넥슨에서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LIG 넥슨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한화 시스템도 들어가고 에어로스페이스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레이더 시스템은 한화 시스템에서 하고 차량이나 어떤 기존 그 베이스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통합 시스템은 LIG 넥슨에서 하고 LIG 넥슨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하나 시스템에서 약간 좀 반발을 한 거죠. 왜 니네가 모든 걸 이 내용도 안 하고 니네가 계약을 했냐, 우리 시스템 들어가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 실제적으로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오래된 해묵은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았나, 이런 쪽에서 약간 좀 다툼이 있었지, 실제로 잘 되는 집안이다. 잘 되는 집안에서 네. 싸움이 벌어지는 것뿐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부터 해갖고 쭉 한번 다 들어가 주셨는데, 일단 방산 뭐 하여튼 뭐 정리하자면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네, 일단은 디커플링, 네, 미국 증시하고는 조금 다른 움직임들이 있고, 그것은 어찌 보면은 악성 재료, 악재의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일방적으로 앞서 이제 오프닝도 해드렸지만 자꾸 밀어붙이기식이 효과가 나타나는 긍정보다는 부정의 역풍이라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정책을 위반하는 뭐 하여튼 뭐 그 정책권자가 좀 하여튼 인정을 잘 안 해요. 어디 나라든지 보면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가 잘못된 정책을 내서 수정을 좀 한다든지 이러면 뭐 뭔가 큰 데미지를 입는다고 생각하나요? 하여튼 그냥 가던 대로 그냥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상한 변명들이 나오죠. 뭐 몇 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뭐 아닙니다. 이거 국내 정치 얘기는 그렇고 하여튼 국내외적으로 다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생각이지만 그럼 우리 바람대로만 합리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국내의 방산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좀 약간 복합적이어서 뭐 좀 정리 한번 더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신일 본부장한테.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LG 넥스원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그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쉽게 말하면 LG 넥스원이 이라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 계약을 하나 측과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덩어리만 일단은 계약을 해온 겁니다. LG 넥스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게 이 납기 날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납품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이 LHDX의 계약을 가지고 온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수익으로 직결이 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또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 쪽과도 협상이 전혀 되지가 않은 상황에서 덩어리만 가지고 와서 이제 지금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자, 이제 협상을 하자라는 부분들로 이제 LG 넥슨 측에서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 입장에서도 기분이 좀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지난해 9월부터 계속 됐었어요. 이라크 쪽에 대한 부분들은. 근데 사실 이제 이라크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계약이 저는 일단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부분들이 일단 새 정부가 지금 이제 몇 달 안으로 일단 다시 또 들어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갈등을 분명히 중재를 할 겁니다. 이게 개입을 한다라는 거죠. 개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각사 입장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직까지 이라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까지는 시간적인 텀이 좀 있는 상황이죠. 시간적인 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올해 안으로 좀 협상이 또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제 LG 넥슨 입장에서는 지금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모멘텀이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거의 키워드는 수출 쪽에 대한 부분들 키워드가 거의 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K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뭐 가성비 측면이라든지 성능 측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유럽이나 다른 글로벌 국가들한테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 결국 국내 쪽에서만 매출을 올리기에는 한정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집중 공략, 어떻게 보면 집중 공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LG 넥슨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K방산에 대한 부분들의 뭐 가성비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계속해서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라고 해야 되죠. 예산에 대한 부분들 증액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무기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둘째치고 어떻게 보면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따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른 국가라든지 다른 업체들 간에 또 경쟁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넥슨 입장에서는 먼저 좀 가서 계약을 좀 따내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하나 측면도 저는 이해가 되지만 LG 넥슨 측면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납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이렇게 혼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라크 쪽에 대한 부분들의 무기 수출은 결국 변함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이 부분들의 갈등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라든지 아니면 이제 LG 넥슨 측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에 지금 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고 방산 쪽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큰 우려로 남아 있을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것은 수출을 따내냐 아니면 그 수출을 따내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매출이 좀 더 내려가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베팅력이 큰 부분들이지 이게 오히려 뭐 양 각사 간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이라든지 뭐 납기 날짜에 대한 부분들이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로 그 우려감으로 인해서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을 매도를 한다? 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뭐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키워드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그렇게 네. 큰 문제가
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갈등이 표출되면은 그것이 뭐 결국에는 당사자들 모두에게 좋지는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잘 물밑에서 뭐 물밑 접촉이라고 하잖아요. 협상을 하고 미국이 이제 사실 방산 분야에 대해서 어떤 큰 아젠다라고 해야 될까요? 골든돔이라는 프로젝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는 관세, 통상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자국 내에 이제 뭐 이스라엘의 이제 아이언돔 같은 대공방어 체계를 얘기하죠. 미국 지구의 이제 골든돔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로 스페이스X, 안두릴 그리고 또 팔란티어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다 각자 달라요. 역할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건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주체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중심 잡아주는 심판이 예, 없죠. 예. 심판도 출마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 하여튼 난리입니다, 난리. 네, 언젠가 정리가 좀 되겠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자꾸 어디 불려갈까 봐 겁나서 네. 그 정도만 하고 상당히 네. 국가는 시스템화 돼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죠. 네. 근데 이제 뭐 엉망진창이 되면은 서로 저렇게 불협화음이 기업 간에도 도출이 될 수 있다가 생각이 좀 들고. 자, 무인 차량 사업, 다목적 무인 차량. 그러니까 우리의 방산 체계는 사실 뭐 이 재래식 무기에 대한 뭐 자주포, 그다음에 뭐 또 이 탱크, 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뭐 방산이 미래지향적으로 되려면은 첨단 무기 쪽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뭐 재료가 많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다목적 무인 차량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이제 로템하고 이제 어, LIG 그쪽하고 지금 지금 무인 차량 이제 국내 납품 네. 방사청에서 하는데 이게 5월 이게 지난달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질질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 뭐 한 방사청에서 6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게 네. 불안하게 지금 내용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내놓은 모양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가장 뭐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그 속도, 차량의 속도하고 무인 시스템이 무인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다음에 적재 능력 뭐 이런 거를 본다 그랬는데 뭐 한 회사에서는 뭐 우리는 뭐 시간당 100km를 그러니까 속도가 100km다. 근데 딴 데는 뭐 120km다. 그 대신 우리는 그거 말고 딴 게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현재 정치 상황하고 이제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왜냐하면 했어도 만약에 나중에 정권이 그러니까 뭐 후에 교체가 되면은 또 재협상이 아니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결정도 그냥 애매모호한 식으로 좀 넘어가 시간을 끌기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두 회사가 싸움이 벌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한쪽을 딱 택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양쪽에 이제 비등하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나눠서 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수주라는 게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한 회사를 딱 지정해야 되는 문제는 있긴 한데 하여튼 그건 좀 시간 좀 지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이건 국내 문제고 문제는 이제 이거보다는 해외 쪽으로 더 우리가 좋으니까 상당히 뭐 회사로서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또 저쪽으로 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조선이 좀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미국 때문에 올라가다가 지금 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전쟁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수혜를 받다가 이제 상당히 뭐 올라갔다가 아주 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로템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그 전에 비해서 2배가 영업이익이 2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쉬는 게 나중을 위한 좀 웅크림이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이게 수주전에서 또 성공을 한다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눈여겨 보이지 않는 테마이긴 하지만은 네. 상당히 향후를 보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국책기관들도 많죠. 방사청, 방위사업청, 뭐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 뭐 나아가서 지금 우주청도 지금 나왔고 또 군대 쪽으로 보면 국방부 예하에 또 뭐 군지사 또 뭐야 그 국방과학연구소 뭐 이 이해타산이 막 얽히고 설키고 민간기업하고 또 뭐 복잡다단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얘기 들어보면은 가관인 것도 많아요. 가관. 그러니까 이 합의점이나 단일이 잘 안 되는 거죠. 밥그릇 싸움이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리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잘 해결하겠죠. 제가 해결할 건 아니고. 참 어떻게 뭐 지적하실 것은 결론은 뭐 어떤 방위 산업에 대한 방산주라고 하는 거에 대한 투자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결국 이제 방산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갈등이 나오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주도권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만큼 방산 쪽에 대한 방위 산업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산업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변함이 없다라는 게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 트럼프 주니어 들어오지 않았나요? 네. 뭐 무슨 해군 장성도 들어오고 뭐 네네. 방산에 대한 어떤 이슈가 단발로 끝나버리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게 앞으로 시간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나면 지날수록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사이클이 변함없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이 지금은 진입을 했다 보니까 각사들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주도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뭐 아까 뭐 다목적 무인 차량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도 나오긴 했지만 결국 이것도 결국 핵심 키워드는 그겁니다. 우리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제품이 더 좋다. 아니면 여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제품이 우리 쪽보다는 못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국가들 입장에서는 결국엔 더 좋은 무기를 조금 더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결국 이제 수출 주도권 싸움도 지금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무기 체계라든지 납품 가격이라든지 납기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좀 삼박자에 대한 부분들 체계적인 시스템 자체가 국내가 결국에는 방산에 좀 최적의 파트너에 일단은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유럽 입장에서도 현지 무기 구매를 우선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물리적인 캐파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물리적인 캐파 자체를 일단은 지금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국내고 국내 방산업체들이 그 물리적인 캐파 부분들을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도권 싸움을 계속해서 각사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게 결국 이제 어느 한쪽에 쏠리냐 아니면 다른 한쪽에 쏠리냐 이런 체계로 좀 보기보다는 그 방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모멘텀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구조적인 성장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뭐 현대로팀의 실적도 지금 뭐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뭐 하나하나 LG 넥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한 곳에 대한 부분에 위성 레이더만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레이더가 들어가게 되면 통제 시스템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에 대한 부분들의 본체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저는 구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윈윈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내 실적이 조금 더 줄어드냐 아니면 내 실적이 조금 더 보탬이 되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결국 저는 협상은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네. 이 갈등으로 인해서 방산 쪽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춤을 해야 되나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실적 싸움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 싸움과 또 이제 개별적인 재료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이 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수급이 몰리겠죠. 다만 이제 성장 모멘텀 어떻게 보면 섹터에 대한 성장 모멘텀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들로 바라볼 때는 저는 오히려 뭐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자 전략은 눌리면은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이 좀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K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 업체들이 5일선이나 혹은 21선 이 부분들을 이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5일선에 이제 단기 입형들이 있죠. 단기 입형을 이탈을 안 하고 오히려 보합권을 지켜준다라든지 계속해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수급이 크게 좀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단기적인 성향을 좀 바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 입형을 따라서 좀 투자 전략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좀 장기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더 눌릴 때 한 60일선까지 이격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는 뭐 간식 종목에 넣어두고 포트에 조금씩 편입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증권주 빠르게 좀 다뤄볼까요? 증권주가 은근히 또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왜 그럽니까? 증권주가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이게 지주사로 편입되게 증권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 보면은 이렇게 보면 시장 증권 회사 상장돼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실적이 일단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대차거래소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되면서 시간이 거의 뭐 5시간 이상 5시간 정도 연장이 됐죠. 당연히 그쪽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실제로 초반에는 그렇게 종목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 거래소 전체 한 20% 정도가 넥스트트레이드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 이게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향후에 지금 전체 종목이 한 2,600개 된다 했을 때 현재까지 한 800개 정도 지금 거래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계속 늘어날 거고 나중에는 완전히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넥스트트레이드에서 매매를 하고 이렇다면 상당히 거래가 상당히 늘어날 거고 활성화될 거다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수수료 수입이 회사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인데 다만 문제는 국내 수수료 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좀 축소되는 양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키움 같은 데서 실적이 나온 게 보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순위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게 결과적으로 해외 매출은 늘었는데 국내 매매 수수료가 상당히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진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17%, 18% 가까이 지금 줄어드는 걸로 나왔는데 다행인 거는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매매가 상당히 적었거든요. 상당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까지 국내 국외 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서서히 좀 풀리고 있다라는 쪽. 그다음에 해외 수수료가 거의 2배 정도 늘어났으니까 해외 수수료가 좀 비싸요. 그러니까 과거에 국내 수수료 초창기에 비싸듯이 상당히 비쌌는데 네. 이게 조금씩 이제 줄어들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해외 수수료가 좀 비싸고 해외 매매가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는 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권사는 지금보다 나빠질 거는 없다라는 쪽에서 본다라면은 상승세는 계속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 계속 올라가는 걸 투자하느냐 안 올라가는 걸 투자하느냐 이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올라가는 건 기준으로 뭐 키움이나 삼성 지금 미래에셋 같은 게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키움 같은 거는 지금 있고 그다음에 지주사 중에서 증권사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뭐 KB나 뭐 신한 하나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봐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준식 본부장은 증권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짧게 좀. 네, 일단은 뭐 핵심 키워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운용이나 IB 부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익이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인하기 때는 뭐 브로커리지라든지 투자 운용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IB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라는 구조, 어떻게 보면 특성상 증권업이 이쪽에 대한 금리 인하기에 대한 부분들의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었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의 초점이 또 맞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있다라 하게 되면은 증권업에 대한 부분들의 전반적인 수급 모멘텀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조용하게 좀 성장을 좀 꾸준하게 좀 이어갔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공매도도 재개가 되면서 대차 잔고도 일단 증가하는 부분들이 증권업계 입장에서도 수혜로 받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는 좀 수익에 대한 증가, 어떻게 보면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시장을 들여다보는 전략이었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